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이던 데이터 센터의 거의 절반이 멈춰섰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력이 부족하고 변압기가 부족하고 전체 인프라가 AI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AI를 돌릴 기반 자체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AI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이 흐름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전기도 부족하고 데이터 센터도 부족해서 프로젝트가 멈춰서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모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순 속에 진짜 돈이 되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AI에서 어디서 돈이 만들어지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AI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전면전에 가까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엔트로픽의 연간 환산 매출, 즉 ARR이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9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반년도 안 돼서 3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같은 시점에서 오픈 AI의 ARR은 약 240억에서 2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즉, 매출 기준으로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추월해버린 상황입니다. 당연히 오픈 AI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내부 메모까지 공개되면서 정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핵심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엔트로픽의 매출 중 일부는 클라우드 파트너십 구조 때문에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것. 둘째,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엔트로픽은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공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네 매출도 의심스럽고 서버도 부족하다는 공개 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반전이 터집니다. 이 공격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최대 2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단순한 투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 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까지 확보해주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말이 아니라 돈으로 답을 한 겁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AI 경쟁은 더 이상 스타트업 간의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서버를 확보하느냐, 누가 더 많은 전력을 끌어오느냐, 누가 더 큰 인프라를 장악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건 AI 전쟁이 아니라 컴퓨팅 자원을 둘러싼 전쟁, 즉 컴퓨트워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을 하나 바꿔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AI 회사가 이길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냐, 오픈 AI냐, 아니면 구글이냐. 하지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훨씬 단순합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엄청난 돈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움직임을 보면 이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마존은 엔트로픽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동시에 오픈 AI에도 거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AI를 개발하면서도 동시에 엔트로픽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공급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얽혀있는 구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AI 시장은 누가 금을 캐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그들에게 장비를 파느냐의 싸움입니다. 즉, 이건 전형적인 골드러시 구조입니다. 금을 캐는 사람보다 삽과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AI도 똑같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회사보다 그 모델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칩,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하는 쪽이 훨씬 더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기회가 생기는지 가장 중요한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역설은 바로 공급은 부족한데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거의 50%가 지연되거나 취소된 상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력 부족, 변압기 공급 문제, 각종 인프라 병목이 동시에 터지면서 물리적으로 확장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요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2028년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약 74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 공급 가능한 전력은 약 20GW 수준에 불과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약 50GW 가까운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최소 300억 달러에서 최대 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공급은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데 수요와 투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몇 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 즉 structural shortage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부족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한 가격 결정력과 더 높은 수익성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첫 번째 축을 보겠습니다. 바로 칩, 그 중에서도 GPU입니다. AI 산업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AI 모델, 모든 서비스, 모든 경쟁의 출발점은 결국 GPU 위에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GPU가 없으면 AI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G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상황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 메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결국 전부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가게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물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트레이니엄이나 TPU 같은 커스텀 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전체 AI 컴퓨팅 수요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규모 학습, 고성능 추론, 그리고 최신 모델을 돌리는 핵심 영역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 GPU가 절대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 깨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I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승자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반대입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많은 모델이 나오고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해지고 결국 더 많은 GPU가 필요해집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AI가 성장할수록 그리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엔비디아는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즉 AI 인프라입니다. 앞에서 GPU를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칩을 실제로 돌릴 공간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 센터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어위브입니다. 이 회사는 AI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이미 오픈AI, 엔비디아, 그리고 엔트로픽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AI 업계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모두 이 회사의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비우스도 비슷합니다. 메타와 약 27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현재 데이터 센터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전력도 부족하고 물리적인 확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외부 인프라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코어위브나 네비우스 같은 기업들이 그 수요를 흡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 단계 더 깊게 보면 데이터 센터는 이제 단순한 서버 공간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부동산, 즉 리얼 에스테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 충분한 전력,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가진 데이터 센터는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을 이미 확보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강한 협상력과 높은 수익성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이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수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보겠습니다. 바로 전력, 에너지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GPU나 데이터 센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칩이 있고 아무리 큰 데이터 센터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AI는 단 한 줄의 코드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AI 산업에서 가장 심각한 병목은 바로 이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멈춰서는 이유도 결국은 전력 부족 때문입니다. 전력망이 따라가지 못하고 변압기가 부족하고 신규 전력 인프라 구축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해결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블룸에너지 같은 연료전지 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 직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전력망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원자력입니다. 오클로, X 에너지, 뉴스케일 같은 소형 원전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AI 산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이건 알고리즘 싸움이 아니라 에너지 싸움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연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전력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전력 수요는 단순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칩, 데이터 센터, 전력으로 돈이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모든 흐름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 바로 아마존과 구글 같은 빅테크입니다. 먼저 아마존을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엔트로픽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오픈 AI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 걸쳐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WS를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제공합니다. 즉, 돈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그 돈이 다시 자신들의 클라우드 매출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트로픽의 주요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TPU라는 자체 AI 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AI 모델까지 개발하면서 시장 경쟁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의 포지션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시에 투자자이자 공급자이자 그리고 고객입니다. AI 기업에 투자해서 성장의 과실을 가져가고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고 또 스스로 AI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시장 수요까지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구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빅테크는 AI 밸류체인 전체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AI 경쟁에서 승리하든 이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수혜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플레이어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이라도 투자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I 기업 자체의 리스크입니다. 최근 엔트로픽의 클로드 서버가 여러 차례 다운되면서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건 좋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기업 고객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 그리고 보안 문제까지 겹치면서 성장 스토리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리스크입니다.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는 건 단순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기도 합니다. 전력 부족, 변압기 부족, 각종 규제와 비용 문제로 인해 신규 인프라 확장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이 제한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전체의 리스크입니다. 지금 AI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AI가 기대만큼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면 빅테크의 설비 투자 속도는 언제든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설명드린 칩, 데이터 센터, 전력까지 이어지는 전체 밸류 체인이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문제는 AI가 성장하느냐가 아닙니다. AI는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산업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을 정당화할 만큼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는 순간 시장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